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도 견디지 못하고 공실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03년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이곳, 일산 라페스타. 권리금 1억을 들고 와도 자리를 구할 수 없던 젊음의 성지가 지금은 자영업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일산, 그 중에서도 한때 젊음의 상징이라 축제의 거리라고 불렸던 라페스타에 나왔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서울 인구 분산시킨다고 만든 1기 신도시의 대표주자입니다.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신시가지, 대구로 치면 상인이나 CG 지구처럼 정말 살기 좋고 깨끗한 동네의 대명사였죠. 그 중에서도 이 라페스타는 2003년에 문을 열었을 때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스트리트형 쇼핑몰이라고 해서 유럽 거리처럼 꾸며놨는데 그때는 여기서 장사한다 그러면 성공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리금만 1억이 넘었죠. 근데 지금 이 거리는 이게 과연 그때 그 라페스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일산 신도시는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도로, 일산 호수공원, 그리고 정발산역을 중심으로 한 완벽한 계획도시였죠. 천당 아래 분당, 천하 제일 일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특히 라페스타는 일산의 심장이었습니다. A동부터 F동까지 6개의 건물이 쭉 이어지는 이 거리는 드라마 촬영지 1순위였고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2003년 개장 당시 일산의 젊은이들은 서울 신촌이나 강남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쇼핑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다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라페스타의 공실률은 13%를 넘어섰습니다. 10개 중 1개에서 2개는 비어 있다는 건데 체감상 2층에서 3층은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잉 공급입니다. 2007년 라페스타가 잘 되니까 고양시에서 바로 옆에 웨스턴돔을 지어버렸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거긴 하지만 사실상 고양시의 묵인과 개발 계획 아래에서 탄생한 겁니다. 당시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항동 상업지구 개발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라페스타가 아직 자리도 잡기 전인데 시에서 판을 깔아주고 바로 옆에 똑같은 컨셉의 거대 쇼핑몰을 또 허가해 준 겁니다. 좁은 바닥에서 형제끼리 피 터지게 밥그릇 싸움을 하게 만든 꼴이죠. 그래도 그때까진 일산 인구가 받쳐주니까 둘 다 적당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진짜가 나타납니다. 바로 고양 스타필드입니다. 대기업 자업원이 투입된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니까 낙후된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으로 가던 발길이 싹 끊겼습니다. 스타필드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실내형인데다가 주차도 편리합니다. 반면 라페스타는 스트리트형이라 비 오면 우산 써야 하고 덥고 춥습니다. 유행에 뒤처진 거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까지 오면서 오프라인 상권은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 건물만 낡은 게 아닙니다. 도시 자체가 늙었다는 겁니다. 일산에 처음 입주했던 30대 젊은 부부들 지금은 다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7.6%. 5명 중 1명은 고령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스트리트몰에서 옷 사고 외식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럼 그 자녀 세대들이 소비를 대신 해줘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떠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더 세련된 더 현대 서울이나 스타필드 그리고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가버립니다. 소비 주체가 사라진 도시, 이게 일산 상권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024년 GTX 개통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지만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최근 킨텍스역 주변에 한번 가보았지만 거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GTX 개통 소식에 분양가는 18평에 9억, 24평에 11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 역 출구 바로 앞 상가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들조차 장사가 안 돼서 이전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여놨습니다. 빨대 효과 때문에 교통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일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산 사람들이 더 빨리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로 나가서 돈을 써버립니다. 교통혁명이 오히려 지역상권에 독이 된 겁니다. 라페스타가 유독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이곳의 구조적 특징에도 있습니다. 이곳은 개별 점포마다 주인이 다른 분양형 상가입니다. 상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과감한 리모델링이나 MD 구성을 통해 변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페스타는 수백 명의 소유주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누구는 임대료를 낮추자 하고 누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수리하려고 해도 비용 부담 문제로 목소리가 갈립니다. 그 사이 건물은 낡아가고 트렌드에 뒤처진 업종들만 자리를 채우다 결국 공실로 남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야외 스트리트형 구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아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한때 권리금 1억을 주고 들어왔던 사장님들은 이제 권리금은커녕 누가 들어와만 줘도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9억에 분양받은 상가가 경매에서 1억으로 떨어지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소비 모델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의미합니다. 라페스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산의 상징이었던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 한때 연매출 수천억 하던 곳이 2025년 2월 결국 2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대 테마파크인 원마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순손실만 수백억을 찍고 기업 회생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는 공실률이 60%가 넘습니다. 오늘 일산 라페스타 주변 밤거리를 돌아봤는데 어떠십니까? 이건 단순히 일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일기 신도시 그리고 지방 신도시들이 마주할 미래 예고편입니다. 도시가 늙고 인구가 줄고 온라인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디든 제2의 라페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라페스타에 권리금 1억씩 주고 들어왔던 사장님들, 9억의 상가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 그들의 눈물이 지금 일산 거리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신도시라는 이름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의 내실을 어떻게 채울지, 고령화되는 도시를 어떻게 다시 젊게 만들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